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기술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 기술을 논하지만 기술을 가지고 사회나 경제나 산업, 그리고 그 롱테일 밸류 체인을 어떻게 앞으로 키워나갈 거냐,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나누는, 서로 칭찬하고 이제 연말연시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성과들이, 그 성과 자체가 결과인가, 아니면은 미래 한국 사회와 경제의 정말 좋은 원재료이고 씨앗이라서 그 위에 우리가 뭘 그려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맨 마지막에도 같은 주제 5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나? 우리는 정말 잘합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가고, 글로벌에 있는 어느 국가, 굉장히 포장적으로 잘 가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들을 1대1로 견주면 분명히 모자랄 게 없고 따라잡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잘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피면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돈이 되는 서비스를 동시에 띄우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해서 여러 가지 5가지를 하나하나 다 얘기 드리기에는 제가 받은 20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 이 주제를 커버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요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과 넷플릭스를 가지고 간단한 예를 들고 싶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터들, 크리에이티비티를 갖고 있는 그런 창작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번은 아니지만 미래의 큰 수익,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걸 도와준 넷플릭스가 굉장히 고맙지만, SKT랑 KT랑 LG U+ 입장에서는 쟤네들 왜 우리한테 프리라이딩을 하지? 도대체 우리 이걸 다 구축해 놨더니 왜 일로 와서 내 트래픽을, 내 IT에 대한 여러 가지 통신에 대한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내가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커다랗게 거의 응당한 수익을 내놓지 않고, 비용을 내놓지 않고 왜 저렇게 글로벌리 무슨 징기스칸 유목민처럼 돌아다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텔레콤 회사는 농경민으로서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를 이제 앞으로 5G, 웨이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해가면서 농경을 하고 있어서 한국 시장에서 좀 제대로 먹고 살고 싶었는데, 유목민들이 와서 다 그 과실들을 따먹고 막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말하는 성과들은 어떨까요? 그 성과들은 어떻게 쓰여져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뭔가 미래, 우리 세대들과 그리고 한국 경제에 정말 제대로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과들을 완성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그 시나리오들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한국 인프라에서 끝날 게 아니라 분명히 글로벌 리딩을 해야 되는데, 기술로서 리딩할 거냐, 아니면 그 기술이 사회와 산업단지와 도시로 스며들은 그 전체 밸류 체인, 전체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한테 전달되는 그 전체 밸류 체인의 모델도 우리가 선점할 거냐. 너무나도 답을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요즘과 같은 디지털 이네이블러가 많은 그 시대에는 전체의 시나리오를 다 같이 짜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에 포커스되어 있던 그 기술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시나리오들을 BTS나 오징어 게임이나 블랙핑크처럼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오징어 게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SKT나 KT나 U+처럼 넷플릭스한테 손을 벌릴 것인가 나중에, 아니면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자율주행차가 마치 넷플릭스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들의 소프트웨어와 그들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우리나라를 싹 휩쓸어서 부가치를 싹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냥 트래픽만 내고 하드웨어만 투자하고 남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사전 준비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글로벌 리더를 할 때는 그 한국 사회나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의 시나리오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세 번째 그
지금 하고 있는 R&D나 여러 가지 디지털 뉴딜의 결과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운용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협력 주행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굉장히 밖에서 기후가 굉장히 급변한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공장 안으로 가져가서 공장 내에 AMR도 쓸 수 있고, 트랙터로 가져가서 농지에도 쓸 수 있고, 그런 상호 운영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 드팩토 표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제가 팩토리 쪽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팩토리 쪽에서 보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로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포스코랑 LS 일렉트릭. 그게 사실은 글로벌 그런 그 네트워크 패러다임들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 내지는 프라운호퍼, CES, 하노버 메세, 이런 부분들이 기술을 가서 기술을 서로 비교하면서 각축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자체가 커다란 마케팅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OTT고, 그게 사실은 지금 넷플릭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 거를 그렇게 글로벌리 계속 상시적으로 글로벌리 던지는 그런 그 국제협력 패러다임은 어떻게 리딩하고 있나?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우리 거 기술을 자랑하고 돌아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마이스처럼 그 위에 글로벌 패러다임을 프라운호퍼나 하노버 메스나 CES처럼 어떻게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얘기합니다. 이 그림들은 어떻게 동그라미들이 다 각자의 기술이라고 보고, 그 기술들이 한 기업이 다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 기업이 나눠서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한국의 여러 정말로 존경받는 엔지니어들과 그리고 실험을 했던 경험자들이 이곳에 참석해 계시고, 그럼 이 동그라미들은 단순히 그 기술로서 각각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연결선을 통해서 전체 모세혈관을 연결하고 종국적으로는 대동맥으로, 심장으로 피를 돌릴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럼 그 연결선은 뭔가요? 연결선은 기업과 기업, 기술과 기술 간에 서로 거래가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풍성해지고, 내가 저 기업과 일하고 싶은 게 더 유인책이 늘어나고 나한테 더 이익이 되고 하는 유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유인 구조가 설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예전과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온갖 방향에서 쏟아지고, 그리고 글로벌도 달려가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기술의 동그라미만 구슬 모으듯이 쫙 모으는 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구슬들이 사실은 다 꿰야 되는 것들이고, 꿰일 때 글로벌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꿰일 건지,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나 BTS처럼 우리만의 스토리로 꿰서 남들이 우리를 정말 좋아하게 만들고, KCITS로서 글로벌 시장에 넷플릭스한테 돈을 별로 안 주면서 글로벌 CITS 시장에서 쫙 뿌려댈 건지, 그런 앰비션, 그런 우리의 미래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술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사회나 경제 쪽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건가, 그런 논의들을 꼭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 뭔가 이 기술을 만들고 성과라면 누군가 가져가서 사회나 문화나 경제나 알아서 누군가 가져가겠지. 예전엔 그랬는데요. 지금은 같이 계획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걸 기획하면 우리 시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 군데서 증거를 봐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들은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뭔가 지금 자율협력 주행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도시가 어떻게 변할 건가, 그냥 교통공학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갈 겁니다. 안전해지고요, 효율적으로 되고요, 예측 가능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거 외에. 그래서 안전을 어떻게 논할 거냐, 효율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효율적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그라미가 단단해야 우리가 아까처럼 네트워크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으니까, 디자인 싱킹의 야망을 더 넓게 펼칠 수 있으니까, 그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어떻기 때문에 사회에서 뭐 버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요 반응형으로 어떻게 서로 연결을 하고 도시에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여러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우리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스스로 생각하실 때 글로벌리 유니크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오징어 게임으로서 글로벌 시장에 던졌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충분한 페이를 하면서 사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랑 비슷하게 간다면 그냥 한국의 인프라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 인프라에서 멈출 게 우리의 목표냐, 글로벌 시장의 리더가 되는 게 목표냐. 박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강조하셨지만 글로벌 시장의 리더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큰 꿈, 디자인 싱킹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뭐 스태피 측면에서 뭐 소사이어티는, 테크놀로지는, 이코노미는, 뭐 펄러시는 어떻게 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얘기를 할 때도 그 바운더리가 한국 인프라 포커스인지 조금 더 크게 보는지, CJ의 과거 모습처럼 CJ가 지금은 티빙이라는 OTT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을 이용해서 글로벌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CJ가 그전에는 그냥 한국 내 인프라랑 그냥 트래픽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유튜브랑 경쟁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작정했잖아요. CJ든 여러 우리나라 OTT 업체들이, 컨텐츠 오너들이 티빙, 뭐 웨이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왓챠 뭐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우리의 컨텐츠 플랫폼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신 기술도 똑같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디바이스에서 만들어진다고는 하지만 결국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과 접점을 가질 건데, 그 밸류체인을 뻔히 알면서 동시에 계획하거나 디자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한국 내 인프라에 머물게 될 CJ의 과거 모습처럼 될 확률이 높은 거죠. JYP나 SM이나 그 YG가 어떻게 글로벌리 최고를 만들어서 손해날 때도 시장에서 계속 뿌려댔나가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좋은 롤 모델입니다. CJ는 그래도 자금이 있으니까 지금 늦게라도 그 미나리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또 활약을 해주고 계신 거는 고맙고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 시장과 내지는 뭐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다르냐?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밑단과 엔드 아이템, 뿌리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접점은 결국 플랫폼과 그들의 모바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엣지 컴퓨팅과 IoT를 통해서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만날 거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시장의 맨 끝에 접점은 똑같고 맨 우리 아래쪽에 그 뿌리는 다른 거죠. 그럼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뿌리가 아름다워서 사나요? 자기 앞에 보이는 서비스가 아름답고 편해서 사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우리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쭉 글로벌 시장으로 뻗쳐나가는 그 여러 가지 모세혈관들, 동맥들, 림프구들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사이어티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이코노미라든지 펄러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자동차 관련해서 누가 과연 자동차 산업에 그 플랫폼을 그 뭔가 승자가 될 거냐, 저희가 이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컨텐츠 오너가 먹는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가득 실은 플랫폼을 우리가 팔고 싶은 시장으로 쫙 촉수를 뻗쳐가지고 다 마련해 놔야 된다. 그렇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성과평가에는 지금 외국인이 와 있나, 아니면 프라이빗 에쿼티가 와 있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 와 있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성한다면 한 2, 3년 뒤에 그때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디자인 싱킹으로 그린 다음에 그 그림에 맞춰서 우리가 실천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쭉 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믿게 만들면서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면서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앞으로 그 시장도 될 것 같고, 당연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신문에서도 아시다시피 내연기관 기반의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사들이 계속 뭔가 동맥 경화들이 걸리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럼 자동차 쪽 이런 부분들을 그 하고 부품 업체,
그리고 부품업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 어프로치, 현대차와 같이 하고 있는 뭐 앱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다음 통신, 그 통신업체들이 여러 가지 또 이제 인프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플랫폼 업체의 여러 가지 이합 집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볼 때도 사실 기존의 자동차 회사와 기껏해 ICT 기업까지 보거든요. 근데 밸류체인은 상당히 더 많습니다. 사실 결국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자율협력 주행의 여러 가지 그 센싱의 기술이라든지 통신의 기술이라든지 보안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채널링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올라온 신호들의 큐잉을 어느 우선순위로 바꿀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밸류체인은 이 밑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아랫단의 밸류체인을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거냐입니다. 아까 CJ와 YG를 말씀드렸지만 CJ 밑에는 정말로 그동안 배고팠던 웹툰 작가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들, 구성 작가들, 패션, 그리고 여러 가지 주얼리, 여러 가지 한국의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산업들이 쫙 깔려 있었거든요. 우리 앞단의 맨 앞에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쫙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뒷단의 밸류체인이 준비된 로마 군단으로서 지금 저벅저벅 앞으로 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정말로 딴따라라고 무시했던 그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뒤에서 담배 피고 막 땡땡이 까고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글로벌 시장의 한국 경제를 위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과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자율협력 주행의 이런 산업들이 누구한테 배워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방향으로 할까? 자동차야 아니면 통신이야,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갈래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고, 결국 컨텐츠와 플랫폼인데 컨텐츠와 플랫폼을 가지고 그러면은 시장에 어떻게 촉수를 뿌려놓느냐와 지금 오늘 성과와 평가의 자리를 3년 뒤에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산업을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스케치가 되는 그 산업을 우리가 당장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밑단에 있는 디자인과 그 가치들을 볼 줄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이고, 건설업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는데 사실 저는 해외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한국이 잘하지 못할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세련돼 있고 기술들도 굉장히 성숙돼 있고, 다만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리고 어떤 야망으로 해서 우리 시장의 리치를 길게 가느냐, 그리고 과거처럼 보이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맥시멈 전장까지의 그 보이는 것들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의 스케치를 그릴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옆에 굉장히 다른 산업의 예제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부분을 그릴 거냐에 따라서 저희는 당장 1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뭔가 도메인별로 법규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표준이라든지 인프라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 할 때도 핀란드나 노르웨이를 보면은 워낙 산업이 많지 않았지만 핀란드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혁신적이어야 돼. 우리 국민은 글로벌에서 가장 첨단의 것을 먼저 실험하고 그 먼저 실험한 걸 랩을 운영하면서 그 랩에 전 세계에서 배우면서 들어와서 우리의 혁신성을 존경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들의 리빙랩으로 자동차사들도 오세요, 통신사들도 오세요. 그래서 실험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 리빙랩을 현대차는 남양연구소에서 만든다 할지라도 국토부가 만들고 있는 이런 그 성과평가 그 개선의 자리에 그 글로벌의 실험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서 하는 시대가 내년은 모르겠지만 내후년 정도부터는 하면서 우리가 초첨단 실험장을 운영함으로써 글로벌에서 한국의 KCITS를 배우러 오는 여러 팔로워들이 많아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프로모션하고 글로벌리 믿게 만드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우리 CITS 자율협력주행 산업이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나 미국 뭐 이런 부분들이 KPMG 리포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한국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19년, 20년에 자율주행 자동차법들을 제정하고 시험 운행 지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뭔가 아직까지는 실험의 어떤 그 스코업이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넓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원하는 대로 넓게 되는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와야 되고, 그것을 당기려면은 기술 기반으로 어떤 ROI를 본다기보다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SM과 그 JYP가 가르쳐주는 그 소비자들과 맞닿아 있는 그 시장의 커다란 가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래서 합의점을 만들어서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의 밸류체인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되고, 이런 논의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코 늦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속도, 남들이 뭘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속도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 절대로 느리지 않다. 최근에 그 인더스트리 4.0의 리더인 독일이 그들이 딱 생각한 게 우리가 정말로 기계공학 잘하고 자동차 잘하는데, 근데 미국한테 결국 밀릴 것 같아. 왜냐? 미국 플랫폼사가 너무 많이 장악해 있어. 근데 플랫폼을 딱 보니까 이미 선점하고 있어서 파고들 데가 없네. 그래서 그들이 요즘 가이아엑스라는 플랫폼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거래 측면에서 오픈 API와 마이데이터라는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내가 이미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자료를 다른 은행, 내가 원하는 다른 은행으로 쉽게 보낼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야만 후발주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으니까. 가이아엑스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선점하고 있는 아마존, 뭐 MS,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플랫폼사가 공룡들이 선점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기업들이 로컬 플랫폼, 우리로 치면 카카오나 네이버로 KT로 옮겨 타려고 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된다. 굉장히 민주적으로 한꺼번에 마이그레이트 될 수 있도록, 마치 사람의 이동의 자유처럼 우리가 락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서 로컬 플랫폼으로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을 같이 파트너 국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리스펙트하는 거죠. 독일은 뭔가 천천히 가는데 한국은 굉장히 속도 있게 가기 때문에 저는 CITS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어디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율주행차의 실험의 뭔가 경험들이나 축적된 노하우들 많이 쌓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따라잡는 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비전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 페이스 1, 2, 3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마스나 자율주행의 생태계나 여러 가지 R&R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2단권이 이제 페이스 1이고, 페이스 2단계에서는 디자인 싱킹으로 우리는 우리의 앰비션, 우리 시장의 리치를 어디까지로 펼칠 거냐. 그 앰비션에 따라서 뒷단에 그 아까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연결선의 디자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우리의 에코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디자인해야 된다. 남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는 엄청나게 늦고 시장을 선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거 만들어서 남들이 안 할 때 그 시장을 유니크하게 가져가고, 글로벌에 있는 플레이어들이나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한국의 KCITS를 정말로 사랑해서 올라탈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 유인 전략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혁신 쪽으로 3단계로 가야 되고요. 이 그림은 이제 반복되는 그림이니까 넘어가고 마지막 결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앰비션은 분명히 글로벌이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앰비션은 분명히 글로벌이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아까 동그라미 그림 내지는 우리가 기술단에서 머물고 있는 이 논의를 기술이 끝나지는 2, 3년 뒤에 뭔가 사회나 문화나 뭐 경제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나 디테일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획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단단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획하면 우리가 주인이 된다. 우리 산업의 생태계는 내가 바로 그 소비자랑 연결되어 있는 접점과 그 산업 밸류체인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하고 딱 스스로 한계를 지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경제 승수, 경제 성장의 승수 효과를 충분히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바이스가 사실은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머천다이스들이다. 꼭 소비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B2B 이커머스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이 매장, 리빙랩과 이런 성과 공유회 같은 내지는 평상시 하는 실험, 실증의 영역이 결국 EX, TS, LX 같은 여러 가지 인프라, 국토부 산하의 그런 여러 인프라 기관들이 리빙랩이 돼야 되고, 과거에는 80년대 무역 종합 상사가 우리나라의 완성된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갖다가 던져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EX, LX, TS들이 디지털 트레이딩 컴퍼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실험은 단순히 우리나라 인프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글로벌리 머천다이징에서 던지는 거고, 그럼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가 바로 넷플릭스고,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가 바로 이 플랫폼, 우리가 바로 말하는 플랫폼이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머천다이즈를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서 글로벌 시장에 던져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이거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표준을 선도하는 것도 기술의 표준 외에 기술과 CT, 기술과 뭐 여러 가지 농업,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상호 운영성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노드의 차원을 더 늘린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선점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좋아할 수 있다. 원스톱으로 더 긴 밸류체인을 한꺼번에 한국이 갖다 주니까. 그다음 오픈 이노베이션.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만약에 플랫폼이고 우리가 이미 머천다이스로 나열돼 있고, 여기서 봤을 때 사람 얼굴만 보이지 어느 분이 어떤 제품을 누구에게 딜리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세 명이 조합되고 10명이 조합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연결된 디지털 스레드 케이퍼빌리티나 엔지니어링들을 누구에게 딜리버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을 WEF나 하노버메세나 CES나 그런 데서 보여줘야 된다. 낱개 기술로 가서는 전혀 디지털이 아니다. 아무리 디지털스러운 기술을 가져가도 낱개는 디지털이 아니다. 연결되어 있는 노드와 컨비네이션과 포트폴리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그라미의 연결선, 그게 손쉽게 보여야 그게 디지털이고 글로벌 그 시장과 연결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과평가에서 발표하시는 여러 가지의 그 동그라미들이 그 연결되어 있는 서로 간의 선이 점점 더 굵어지고, 그것을 글로벌 소비자들과 B2B 수요자들이 여기 와서 같이 목격하고, 그래서 블랙핑크나 BTS나 오징어 게임 좋아하듯이 우리를 좋아하게 하면서 저절로 그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쉽게, 그런 시대를 1년 내에 목격하게 되기를 꼭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